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현정입니다. 지난주 첫 시간에 보내주신 시청자 여러분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비판에 감사드립니다. 매주 목요일 이 시간에 여러분을 찾아갈 새로운 형식의 지역 종합 시사 뉴스 7시 오늘 제주는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고자 합니다. 제보는 물론 공유하고 싶은 영상이나 사진, 팩트 체크를 하고 싶은 주제, 지역 현안에 대한 궁금증, 그 무엇이든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자막으로 나가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서 저희들에게 주문해 주십시오. 그럼 7시 오늘 제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도민과 소통하면서 제38대 소통에 힘쓰겠습니다. 소통 과정을 충분히 심지어 우리 무대가 신분이가 말하는 게 다릅니다. 참고하지 않아요. 불법을 그렇게 오해를 했습니다. 저희는 불법을 방치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통행해야 될 인도에 불법 정치물이 아니 저기 사람 못 다니고 있습니까? 오늘 제주의 영상 함께 보셨습니다. 법치와 소통의 차이만큼이나 차가운 바람이 몰아치고 있는 한겨울에 제2공항 폐지를 요구하며 거리에서 단식 농성 중인 제주 도민이 있습니다. 성산 주민 김경배 씨가 그 주인공인데요. 오늘 제주 현장은 제주도청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김가람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김 기자, 오늘 유난히 추운 겨울입니다. 기온이 뚝 떨어졌는데 걱정입니다. 이 김경배 씨의 건강은 어떤지요? 네, 오늘로 벌써 단식 9일째를 맞고 있습니다. 이 추운 날씨에 길거리에서 텐트 하나에 의지해 단식 농성 중인 김경배 씨를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난해 42일간 단식에 이어서 이번이 두 번째 단식입니다. 현재 건강 상태는 어떤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예, 많은 분들이 마음을 모아주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서 아직은 힘들지 않게 단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 네, 그 단식을 하시는 이유도 좀 궁금한데요. 단식이 아니면 방법이 어떤 겁니까? 예, 지난번 12월 14일 날 부지선정 용역을 하기 위한 검토위원회를 국토부에서 일방적으로 이제 진행 중단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대로 제2공항 건설을 강행하면서 이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이제 확정 고시를 한다는 얘기인데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제 고향에서 쫓겨나야 되는 일밖에 남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서 단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 요구 사항은 원희룡 지사가 빨리 그 검토위원회를 재개하도록 이제 요청하기를 이제 요구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제2공항이 들어선다면 제주도민 전체가 피해가 될 수 있는데 정작 당사자인 제주도민에게는 한 번도 물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렇게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제2공항 폐지를 요구하고 계신데 이 제2공항 폐지가 당장 쉬운 결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혹시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지면 단식을 좀 중단할 계획이신지요? 예, 검토위원회가 재개되고요. 예, 검토위원회가 이제 끝까지 이제 합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 결론을 도출하게 되면 반드시 저희가 납득할 만한 그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돼서 이렇게 그 정도까지 이제 단식을 할 거고요. 그리고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도민 의견 수렴 절차가 제대로 이행돼서 이제 국토부의 최종 권고안까지도 제가 할 수 있는 한은 단식을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재검토 용역을 계속 말씀하고 계신데 이 당초에는 이 국토부가 이 절타적 정당성을 갖게 될 것이라는 이유로 반대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지금 단계에서는 이 재검토 용역이 제기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2017년 11월 이 성산대책기와 원희룡 간의 그 합의문에 의해서 검토위원회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지금 상황에서 검토회 자체를 이제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도 정말 절차적으로 정당하게 검토위원회가 진행될 것으로 희망을 가지고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이 김경배 씨 정현정입니다. 이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 천막을 설치했는데 예. 제주시가 철거하라는 계고장을 발송했습니다. 이런 행정기관의 대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예, 저는 다들 아시다시피 3년 전부터 재공항 반대를 해서 모든 걸 걸어왔습니다. 저는 원희룡에게 여기 있는 이유가 이제 민원을 제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불법 행위가 벌어지지도 않았는데 30-40명의 그 공무원 인력들을 동원하면서 저를 막으려는 걸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고요. 지금은 계고장이 2번 날라왔지만 3번 날라오고 그 다음 철거를 하더라도 순순히 응할 생각입니다. 텐트를 철거하더라도 저는 길에 앉아서라도 끝까지 저희 주장을 굽히지 않겠습니다. 네. 또 이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지난 지방선거에서 원희룡 지사에게 제2공항 반대하면서 달걀을 던진 당사자이지 않습니까? 선거 결과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원래 5월 14일이었죠. 그날 토론회 자리에 갔는데 원희룡 지사가 이제 하는 말을 듣고는 도저히 이제 더 참을 수가 없었는데요.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서 성산 지역에 공항을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관광객은 중요하고 쫓겨난 우리 주민이나 모두 피해자가 될 제주도민은 아예 내팽개쳐졌다는 그 억울함에 계란을 던지게 됐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너무 이제 원희룡 지사의 부당한 행보로 인해서 고통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 고통을 끝내고 싶었을 뿐이고요. 그 전에 계란 2개 던진 것이 다였습니다. 그리고 원희룡 지사를 뺨을 때리거나 손으로 가격한 일은 결단코 없습니다. 예. 그리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얘기는 저는 인정을 할 수 없고요. 그 상대 후보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선거 결과가 그렇게 나왔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네. 아무쪼록 이 건강 조심하시고요. 하루빨리 문제가 소통을 통해서 해결되길 바랍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김가람 기자도 고생했습니다. 김경배 씨의 오늘 발언과 관련해 원희룡 지사나 고희범 시장 측에서 반론이 있다면 다음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렵고 복잡하게만 느껴지는 뉴스를 알기 쉽게 설명해드릴 친절한 뉴스. 오늘은 최승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올해 이 9시 뉴스를 진행하면서 여러 차례 전해드리기도 했는데 제2공항 입지 선정과 관련해서 최 기자 혹시 몇 번이나 보도가 됐는지 기억하시나요? 한 20차례는 넘은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정확하게 세보니까 무려 28차례에 걸쳐서 연속 기획 보도를 했습니다. 네. 당연히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기획 보도를 했을 텐데 오늘 친절한 뉴스에서 종합적으로 좀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시죠. 네, 어떻게 보면 그 제2공항 문제는 기본적인 상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2015년 사전 타당성 요격에서 제2공항 입지 예정지를 성산으로 발표한 점이 쉽게 납득가지 않는다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그동안 성산으로 입지를 결정한 사전 타당성 용역의 부실한 연구와 각종 의혹에 대한 문제 제기에 국토부에서 상식적인 대응을 하지 않은 것이 두 번째입니다. 소규모 사업이라도 어떤 문제가 제기되면 사업 주체가 나서서 문제가 아니라고 설명하거나 근거 자료를 제시하는 게 상식적인 진행 순서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런데 제2공항 논란을 보면 입지 선정을 한 사전 타당성 용역과 관련해서 여러 문제와 의혹이 쏟아지는데 국토부는 설명이나 해명을 아예 하지 않거나 하더라도 납득할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러면 지금까지 이 사전 타당성 용역과 관련한 많은 의혹과 부실 논란이 있었는데 어떤 점이 특히 그런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사실 그냥 말씀드리면 선뜻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점이 있습니다. 한번 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올해 보도해드린 내용 가운데 성산 예정지 하늘이 군사작전구역에 중첩된다는 사실이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서 이제 나올 건데 화면에서 보시는 게 국가에서 제공하는 자료입니다. 국가 지도 서비스라는 건데 이제 군 작전 구역이 성산 일대에 걸쳐 있는 점이 보이시죠? 네. 그런데 사전 타당성 용역지는 군 공역에 중첩이 안 된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검토위가 성산 예정지의 실제 활주로 좌표를 받아서 지도에 대입을 해서 분석을 했는데 이게 남북 방향 활주로이기 때문에 군 공역에 걸리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군 공항을 염두에 두고 제2공항 입지를 성산으로 결정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에 대한 국토부의 해명이 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 공역은 공군이 아닌 해군의 작전구역이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는 건데요. 해군도 항공기를 운용을 하는데 해군 항공기는 그쪽으로 비행을 하지 않는다는 건지 해명이 좀 이해하기가 힘든 해명이었습니다. 그 성산 예정지 바로 옆에 있는 난산의 경우는 군 공역에 중첩된다고 분석을 했거든요. 이 때문에 거짓 용역 논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느냐? 이 공역 평가가 최종 3단계, 후보지 4곳만을 대상으로 해서 평가를 한 거고요. 배점도 30점으로 전체 9개 항목 가운데 가장 비중이 컸습니다. 네. 여기에다 소음 평가 등 다른 변수까지 감안했다면 성산이 이제 탈락할 수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런 문제들 때문에 결국에 입지 선정을 제대로 했는지 다시 조사하기 위한 재조사 용역이 올해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런데 이 과정에서도 논란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제2공항 재조사 용역과 관련한 논란을 VCR을 통해 정리했습니다. 성산 지역이 제2공항 예정지로 발표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주민 반발은 여전합니다. 결국 지난 7월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검증하기 위한 재조사 용역이 시작됐고 31개 후보지의 입지 선정과 평가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하고 주민들이 제기한 오름 절취, 주변 동굴 조사, 군공항 이용 우려 등을 조사했습니다. 2015년에 수행되었던 그 평가에 있어서 그러한 그 기초 자료 및 그 기준이 과연 어땠는지 철저한 어떤 재검증이 이루어지겠고. KBS는 입지 선정 재조사 용역을 계기로 올해 제2공항 논란을 파고들었습니다. 용역진이 후보지 집안 조사를 누락해 국토부 과업 지시를 위반한 점, 외국 전문기관 자문 결과를 반영하지 않고 자문 보고서도 입지 선정 결과 발표 이후 제출됐다는 것 등을 단독 보도했습니다. 재조사 용역 과정의 쟁점 정리를 위해 국토부와 반대 주민, 단체 각각 7명씩으로 구성된 검토위도 국토부 추가 자료를 토대로 신도리 후보지 위치가 옮겨지고 평가가 조작됐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성산 예정지 일대가 군공역에 중첩됐다는 사실도 밝혀냈습니다. 이처럼 검토위 활동에서 50가지가 넘는 쟁점을 발굴했지만 국토부의 거부로 권고안도 만들지도 못한 채 활동이 종료됐습니다. 국토부가 검토위원회를 통한 검증의 기회를 포기한 것은 의문과 의혹들을 은폐하기 위한 것이고 결국 사전 타당성 용역의 부실, 조작 의혹을 사실상 자인한 것이라고 저희들은 봅니다. 국토부가 내년 제2공항 건설을 본격화하겠다는 의사를 알린 가운데 조만간 입지 선정 재조사 용역 결과도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검토위에서 사전 타당성 용역의 부실함을 정리한 보고서를 만들고 있고 국토부에 대한 형사고발도 검토 중이어서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네,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네. 하셨죠. 네. 2공항 입지 선정과 관련해 논란을 끝내기 위해서 재조사 용역을 하고 있는데 네. 이게 결과가 나오더라도 논란은 이어질 것이다. 왜 그런 건가요? 네, 조금 전 보셨지만 그 재조사 용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검토위원회가 활동을 마무리 짓지 못하고 종료가 됐기 때문입니다. 검토위 운영 규정 1조를 보면 재조사 용역진의 연구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이 과정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검토하고 그 도민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최종 권고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석 달 동안 재조사 용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한 거고요. 각 후보지별로 실제 활주로 좌표 등 그 추가 자료를 받아서 대정읍 신도리 후보지 평가 조작 의혹과 성산 예정지 군공역 중첩 문제 등 사전 타당성 용역의 문제점을 발굴해 검토하는 단계였습니다. 실제 활주로 좌표의 경우 검토위에서 자료 제출 요구가 없었다면 받아볼 수 없는 중요한 자료인데요. 어쨌든 검토위 활동을 통해 각종 쟁점을 찾아냈고 파악은 한 상태인데
이제 국토부와 반대 측 양측이 논의를 한 뒤 최종 권고안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논란이 끝나지 않는 겁니다. 한국갈등해결센터 강영진 대표가 검토위원회 위원장인데요. 직접 입장을 들어봤는데 활동을 마무리 짓지 못하고 끝나게 돼서 매우 아쉽고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아쉽게 생각한 지금 이런 문제가 장외에서 계속 논란만 거듭되는 건 바람직한 게 아니고요. 또 지역사회를 위해서도 그렇고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그리고 다시 최대한 이제 대화를 통해서 논란이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여러 면에서 바람직하겠죠. 네, 강영진 제2공항 제조사 용역 검토위원장의 또 말씀이었습니다. 네. 이 공항 문제 내년에도 뭐 제주의 주요 현안이자 큰 이슈가 될 것 같은데 최 기자 생각은 어떤가요? 네, 기본적으로 제2공항 사업은 4조 원이 넘는 국가 예산을 투자하는 초대형 개발 사업입니다. 부지 면적이 400만 제곱미터, 마라도 면적의 13배가 넘는 땅을 개발하는 건데요. 이 과정에서 삶의 터전을 떠나야 하는 주민들도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지 선정을 제대로 했는지 철저히 따져봐야 하는 거고요. 누구나 납득하고 공감할 수 있어야 사업 추진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친절하게 최대한 풀어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또 공감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중대한 국책 사업이니만큼 정말 그 상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잘 과정이 투명하게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친절한 뉴스 최승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제주에서 있었던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뉴스 읽어주는 아나운서 손보라입니다. 뉴스를 소개해드리기 전에 제주도민이라면 꼭 알아야 할 오늘 제주의 시사용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하루 대형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중요한 회의가 열렸습니다. 오전에는 오라 관광단지 자본검증위원회, 오후에는 개발사업심의위원회가 이어졌는데요. 자본검증위원회,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지부터 알아볼까요? 제주 최대 개발 사업인 오라 관광단지 때문에 특별히 만들어진 위원회죠. 여기서 특별하다는 것은 워낙 논란이 커지다 보니 법령의 근거도 없이 제주도가 정치적으로 필요해서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자본 검증, 말 그대로 자본 조달은 현실적인지 투자자가 능력은 되는지 정밀하게 검증해보겠다는 건데요. 지난해 12월에 출범했고 지방선거를 앞둔 올해 3월 마지막 회의를 한 뒤 활동을 멈췄다가 오늘 9달 만에 다시 열었습니다. 이 절차까지 통과하면 오라 관광단지 사업 승인은 초읽기에 들어갑니다. 자본검증위원회를 법적 근거도 없이 만들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 제주도가 대안으로 내놓은 게 바로 개발사업심의위원회입니다. 이 위원회는 원래 개발사업자 승인 전에 사업 예정자를 지정하는 단계가 있는데요. 이 예정자 지정을 위한 심의를 맡던 곳입니다. 제주도는 올해 2월 관련 조례를 개정해서 개발사업심의위원회에 사업 예정자 지정뿐만 아니라 사업자 승인도 심의하는 곳으로 권한을 확대했습니다. 심의 대상도 늘려서 투자 계획이나 재원 확보가 적정한지 여부는 물론이고 사업 기간이나 사업 계획을 변경해도 되는지 여부를 심의하도록 했습니다. 자본검증위원회를 지난해 말 출범시켜놓고 개발사업심의위원회 조례는 올해 2월에 개정했으니까 제주도가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관광개발 행정을 하는지 알 수 있는 사례입니다. 그럼 오늘 첫 뉴스는 9달 만에 다시 열린 오라 관광단지 자본검증위원회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보도에 강정훈 기자입니다. 사업비 5조 2천억 원 규모로 계획된 오라 관광단지 개발 사업. 쟁점은 중국의 모 기업으로부터 자본 조달이 가능하냐는 겁니다. 중국의 외화 반출 억제 상황에 현지 모 기업의 전 회장이 거액을 은닉한 혐의로 구속됐기 때문입니다. 9달 만에 다시 열린 자본검증위는 1년 넘게 검증이 진행됐지만 원활하게 자본을 확보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총 사업비에서 분양 수입을 제외한 금액의 10%인 3,300억 원을 내년 6월 말까지 제주도 지정 계좌에 입금하면 최종 의견서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위원들이
이해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또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여지를 당연히 드려야죠. 검증위원회는 일단 내년 중반 이후로는 아마 갈 것 같습니다. 제주도가 강한 의지를 밝히긴 했지만 중국의 모기업에 대한 자본 검증이 실제로 가능하겠냐는 회의적인 시각은 여전합니다. 검증이 운영에 법적 근거가 없고 투자 계획이나 재원 확보를 살피는 공식 절차인 개발사업심의위와 중복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자본검증위원회가 생긴 경위 이후에 사실은 개발사업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조금 이제 위원회가 중복되는 느낌이 있지만 사업자는 회의 결과를 공식적으로 통보받아야 의견을 낼 수 있다며 신중한 모습입니다. 검증위 활동이 내년 중반까지 예고된 가운데 앞으로 투자금 예치 문제가 오라 관광단지 사업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강정훈입니다. 침대에서 기준치를 크게 웃도는 1급 발암물질 라돈이 검출돼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됐습니다. 최근 제주 지역 아파트에서도 이 라돈이 검출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도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민경 기자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한 아파트 주민이 직접 장비를 이용해 집안에서 라돈 측정에 나섰습니다. 기준치를 넘진 않았지만 같은 시공사가 인근 단지에 지은 아파트 자재에서 라돈이 기준치를 초과했다는 소식에 불안감은 가시지 않습니다. 공포스럽죠. 왜냐하면 집도 집이고 사무실에 다 여러 가지 대리석도 써 있고 그다음에 그거로 만든 골재 레미콘으로 다 골재가 돼 있고 한데. 전국적인 라돈 불안감 속에 제주에서도 행정시 등을 통해 라돈 간이 측정기 13대를 무료 대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여자가 몰리며 현재 대기 기간만 석 달이 넘습니다. 개인적으로 라돈 측정을 해서 기준치가 넘게 나와도 문제입니다. 제주도 차원에서는 추가 검사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거를 수거해서 처리할 방법이 없다는 게 현재. 왜냐하면 그거를 저감을 하든 어떤 조치를 취해 난 다음에 우리가 폐기물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가 뭔가 생활 곳곳에서 라돈이 검출된다는 소식이 전해지지만 생활용품이냐 건축자재냐 등을 따지며 중앙부처끼리 떠밀면서 구체적인 대처 방안은 고사하고 제대로 된 답변도 받기 힘든 게 현실입니다. 빨리 이런 건축자재, 생활용품 속에서 방출되는 또는 존재하는 자연방사능 관리를 일관성 있게 얘기해주고 지침을 마련해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정부도 제주도도 적극적으로 대처에 나서지 않으면서 주민들 사이의 라돈 불안감은 점점 가중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민경입니다. 다음은 오늘 제주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백통신원 제주리조트와 로긴제주 체류형 복합관광단지 사업기간이 1년 더 연장됐습니다. 제주도 개발사업심의위원회는 오늘 회의에서 사업 추진이 부진한 백통신원과 로긴제주 사업에 대해 1년 안에 사업 규모를 축소하고 실현 가능한 추진 계획과 자금 조달 방안을 마련하도록 조건부 통과시켰습니다. 제주 헬스케어타운과 신화역사공원 사업 변경안은 3년 연장안이 원안 통과됐습니다. 대법원 제3부는 해군기지 반대 운동 과정에서 강정포구를 봉쇄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조경철 전 강정마을 회장 등 주민 5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경찰의 원천 봉쇄를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조 회장 등 5명은 2012년 해군기지 반대 활동을 위해 카약을 타고 나가려다 이를 제지하는 경찰과 몸싸움을 빚는 과정에서 경찰을 폭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무부 제주출입국 외국인청은 제주에서 난민 신청한 예멘인 가운데 불인정자 5명에게 지난주 출국 명령을 내렸습니다. 제주출입국청은 난민법 비밀 준수 의무에 따라 해당 예멘인 5명에 대한 출국 명령 사유를 밝히지 않았는데 출국 명령을 받은 예멘인 5명은 명령 통보를 받은 시점부터 30일 내에 한국을 떠나야 합니다. 제주공항 입구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한 입체 교차로와 관련해서 기존에 거론되던 고가차도 대신 지하차도를 설치하는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교통 영향성 분석 용역 결과 남북 방향 고가차도의 경우 교통 개선 효과가 미미한 대신
동서 지하차도인 경우 교통 혼잡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며 다음 달 최종 용역 결과에 따라 국토교통부 등과 협의할 계획입니다. 한국은행이 최근 지역별 주택시장 전문가 170명에게 내년 주택가격 전망을 설문조사한 결과 제주 지역인 경우 보합 80%, 소폭 상승 20%로 보합세 전망이 우세하게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제주 지역 집값을 올리는 요인으로 인구 유입과 1, 2인 가구의 증가, 인근 지역의 가격 상승 등을 꼽았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읽어주는 아나운서였습니다. 6월부터 시작한 제주대학교 멀티미디어 재전공 학생들의 우리의 목소리. 학생 중심 대학, 학생의 삶이 뿌리내릴 수 있는 공간으로의 변화에 예결과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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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희 교수 공개적으로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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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 출석할 때까지 저희는 점거할 생각입니다. 조정본부장 김덕성입니다. 반갑습니다. 푸른의 봉국방을 운영하면서 감내하고 있는 각종 부당한 갑질에 대한 토로가 이어졌다. 올 한 해도 제주 사회에선 크고 작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7시 오늘 제주는 2018년 키워드로 갑질을 꼽아봤습니다. 이 자리에 제주대 교수의 갑질 행태를 고발한 용기 있는 학생을 초청했습니다. 제주대학교 멀티미디어 디자인학과 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 양민주 학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생방송 처음이신가요? 네, 처음이라서 많이 떨려요. 네, 저도 아직도 이렇게 떨린데요. 얼마나 떨릴까 싶지만 오늘 편안하게 함께 인터뷰에 응해 주시면 됩니다. 생방송이라 또 이렇게 스튜디오까지 나오기는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일단 호칭을 한번 정해보겠습니다. 양민주 씨, 민주 학생, 공동대표님, 뭐가 더 편하신가요? 저는 학생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민주 학생으로 하겠습니다. 지난달 해당 교수가 파면 처분을 받았죠. 이런 결과는 민주 학생을 비롯해서 여러 학생들의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용기의 원천이라고 해야 할까요? 어디서 나왔을까요? 저희 4학년 22명 학생들이 모두 함께 한다는 거에서 용기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난 5월에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됐는데요. 그 기자회견을 하게 된 건 6월이에요. 그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에 저희 4학년 학생들이 굉장히 대화를 많이 나눴어요. 그래서 그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용기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네, 6월에 고발 기자회견을 했다고 했죠. 만약에 저였다면, 제가 그 당시 그 4학년 학생이었다면 고발을 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로 끝날 수도 있고 또 이게 화제가 크게 되지 않을 수도 있고 보복이 있지 않을까 하는 두려운 마음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국립대 교수가 파면을 얻은 사례는 적지 않죠. 두렵진 않았을까요? 굉장히 많이 두려웠어요. 왜냐면은 이 A 교수가 업계에서 그리고 굉장히 영향력이 큰 교수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복을 당하진 않을까, 취업을 못하진 않을까. 그렇죠. 현실적인 고민들이 있었겠죠. 네, 그런 걱정들이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네. 그런데 뉴스를 전하면서 영상도 봤고 사실 그 기자회견 하는 순간에 제가 마침 촬영 중이라 그 현장에 있었거든요. 학생들이 옷을 딱 맞춰 입고 당차게 기자회견을 하는데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기자회견 직후 그리고 언론 보도가 나간 이후에 학교에서는 또 어떤 반응이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저희가 굉장히 어리게 보이나 봐요. 어리게 보였다는 건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저희를 이제 동등한 상대로서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굉장히 받지 못했고
저희가 요구하는 것들이 요구하는 권리들이 단순히 어린애들의 징징거림은 아닐 텐데 그냥 대충 달래려는 듯한 그런 학교 측의 대응이 굉장히 저희를 속상하게 만들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많은 언론들 그리고 학생들 그리고 제주의 시민단체들의 그런 관심이 많이 있어서 좋은 방향으로 해결이 된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론 보도가 나온 이후에 학교에서도 이게 학생들의 치기 어린 행동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원래 비상대책위원회는 4학년 학생들, 제주대 4학년 학생들로 구성이 됐는데 나중에는 도내 4개 대학교 학생들이 또 함께 힘을 모아서 규모가 커지기도 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힘을 보탰을 때 더욱더 힘을 얻기도 했을 테고 참 기분이 묘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우려가 많았어요. 많은 학생들이 공감을 해주고 함께 해주면 참 좋겠다 생각은 했는데 그게 도내에서는 근래 없던 일이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다른 학생들도 함께 공감을 해주고 함께 목소리를 내줘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그래서 잘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함께 목소리를 내준 덕분에 결국 해당 교수 가장 수위가 높은 파면 처분을 받았죠. 그 소식을 딱 들었을 때 심정이 어땠나요? 얼떨떨했어요. 믿기지가 않았고 과연 이게 될까 생각했었는데 잘 믿기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또 한편으로는 그 결과나 과정에 대해서 좀 아쉬운 점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과정상에서 아쉬운 것들은 있었지만 그리고 또 저희가 요구한 대로 결과는 나왔지만 이제까지의 모든 피해들 그리고 상처받은 학생들의 상처가 치유가 되진 않았을 테지만 그래도 요구한 바가 잘 받아들여져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제가 짧게 부탁드릴게요. 이제 2월이면 내년 2월이면 졸업이죠. 앞으로의 희망이 어떻게 될까요? 저는 광고를 기획하는 광고 기획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제품을 많이 팔리게 하는 광고 혹은 브랜드의 매력을 어필하는 광고보다는 사회에 좀 더 건강한 에너지를 줄 수 있는 광고를 만들고 싶다는 꿈이 있습니다. 네, 정말 당찬 모습이 인상적이었던 민주 학생. 사회에서도 멋진 모습 기대하고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18년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2018 올해의 인물 양민주 학생 만나봤습니다. 오늘 퇴근길 북부와 서부 지역 곳곳에 눈이 날리고 있고 산지에도 많은 눈이 내려 쌓이고 있는데요. 산지를 중심으로 오늘 밤에 대설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곳에 따라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고 있는데요. 제주도 남부와 추자도를 제외한 지역에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체감 온도는 영하권으로 뚝 떨어져 꽤 춥게 느껴집니다. 따뜻한 옷차림 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새벽부터 오후 사이 눈이 내리겠는데요. 산지엔 최고 30cm, 해안에도 최고 7cm의 적설량이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출근길엔 중산간 이상도로에 눈이 얼어 결빙되는 구간이 많겠습니다. 운전하실 때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내일 지역별 날씨입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 1도에서 2도로 오늘 아침보다도 더 낮아 매우 춥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3도에서 5도로 오늘보다 1, 2도 정도 낮겠습니다. 해상 날씨입니다. 남부 연안과 남동 연안 바다를 제외한 제주도 앞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내일은 최고 4m의 매우 높은 물결이 일겠고요. 제주도 남쪽 먼바다엔 최고 6m의 매우 높은 물결이 일면서 풍랑경보도 발효 중입니다. 내일 제주도 전해상에 당분간 매우 강한 바람과 매우 높은 물결이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제주공항은 구름이 많은 가운데 항공편은 정상 운항하고 있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오늘부터 모레까지 많은 양의 눈이 내려 쌓이기도 하겠습니다. 당분간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저희 두 번째 방송 어떻게 보셨습니까?
두 번째라 아직 미흡한 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2019년이 되겠네요. 이 프로그램 개편에 따라 다음 주부터는 5분 더 늘려 40분간 여러분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공영방송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기 위한 KBS 제주방송총국의 실험에 많은 관심과 애정과 함께 또 따끔한 질책도 부탁드립니다. KBS의 주인은 시청자 여러분입니다. 다음 주 목요일 저녁 7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